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5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지금 최근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 보게 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에서 고용의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제 오늘 밤 이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의 안도감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제 나왔던 FOMC의 비둘기적 날개짓, 이 부분이 시장에 기본적인 안정감을 좀 준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영국의 이 통화정책에서 어제죠. 통화정책 회의에서 요번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처럼 거의 뭐 인상을 하겠다라는 쪽의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와서 인상이 컨센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비둘기파적 행보를 보이면서 일단은 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인플레 압력은 조금 크긴 한데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인플레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 상황 아니야. 기대치도 이 상승하는 이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만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올릴 수는 있어. 뭐 이런 정도로 시장에서는 일명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어제 좀 충격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일단은 뭐 주식 시장에서는 크게 이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미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제 미국 시장도 조금 아직까지 실적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장중 변동성들을 좀 키우고 있는 이 대형주들의 변동성도 지금 커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들이 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밸류에 대한 부담도 지금 굉장히 큰 상태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라서 조금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일 잘 가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쯤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문제는 우리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고요. 우리 시장도 정상적이지 못한데 뭐 완전 상반된 상태에서의 비정상이 있죠. 일단 지금 현재 오늘도 강보합권 강세 출발 이후에 어제와 똑같이 뭐 그냥 계속해서 미끄럼틀을 지금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까지는 이틀 정도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괜찮게 들어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계속해서 좋지 못했습니다. 선물 위주로 들어오면서 현물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 계속 요즘 최근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도 역시 현물 쪽은 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음, 선물 쪽에서는 매도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아침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아주 서서히 지금 늘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4천억 정도 매도가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대로 따지면 뭐 양이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불안한 구간 속에서 계속해서 아침 시작부터 지금까지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지금 현재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만 뭐 아시아 시장의 디커플링이 전반적으로 좀 있기는 합니다만 유독 우리 시장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증시에서 거의 꼴찌 상황인데 왜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을지 지금 계속 고민들은 해보고 있는데 명확한 부분은 지금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제 능력이 거기까지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잡히는 부분은 없어요. 일단 선물 쪽에서만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현물 매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이 계속해서
이 연속성, 지속성이 나오지 못하고 힘이 계속해서 이렇게 분산되는, 끊기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시장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밀렸던 부분들, 올해 한 해 전체적이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못 가는 부분, 그리고 남들 밀릴 때 조금 더 밀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있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최근의 상황도 보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리오프닝 섹터들 약간의 어떤 수혜를 받는 듯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 하락이 더 컸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면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 어제 오늘 조금씩 급증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으로 가지고 또 리오프닝이 좀 밀린다? 이게 조금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과거로 돌아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으로 돌아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지금 얘기한 게 5,000명, 10,000명까지 괜찮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 상태, 정책의 방향은 일단 결정이 난 상태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연말에 그 여행객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예약률은 거의 뭐 상당히 높은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반응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에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수급이 한번 이 수급 꼬임 현상이 지금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좀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그동안 이 어떤 일종의 규칙성을 가지고 들어왔던 수급들이 기관이나 외인들이 중심이었는데, 작년에 펀드 환매들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가 늘기 시작을 하면서 기관들의 힘은 급격히 약화돼 있는 상태고, 연기금 정도가 힘을 쓰고 있는 정도고, 외국인들이 이제 그나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올해 내도록 개인들이 계속 받아줬잖아요. 이 모래알 조직력이 계속해서 받아줬잖아요. 얘들이 계속 매도가 나왔고, 전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서의 비중이, 이 주식 비중이 역대 최저급에 와 있습니다. 사실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더 조금씩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면 글로벌 시장 발전하면 우리 시장도 발전을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나가기보다는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그 속에서 개인이 계속해서 모래알 조직력이 이렇게 저렇게 막 중간중간에 통일성 없이 수급을 받다 보니까 수급의 꼬임들이 좀 나타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얘기고, 그 수급의 꼬임이 한번 나오고 나니까 투심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급까지 꼬여 있는 상태, 이러다 보니까 지금 힘을 전혀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지금 국채 시장 쪽도 조금 이 금리 변동폭이 지금 제법 나오고 있어서, 장단기 금리 차도 그렇고요. 제법 크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저도 지금 다시 최근에 조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좀 되면 따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까지 약하게 갈 만한, 우리 시장만 이렇게 약하게 갈 만한 이유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시장 지금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오늘도 지금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지금 현실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제 예상보다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선택을 조금 해야 되는 구간쯤에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일단은 지금 보면요, 요 자리 직전 저점이었던 2,965자리 오늘 이탈을 한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했다,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 그러면 조만간 이 자리를 한번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이 자리를 봐야 정상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요 리스크를 내가 질 것인지
아, 이거 리스크는 조금, 나는 더 이상 리스크를 더 지고 싶지는 않아, 질 수 없어 라고 판단할 것인지, 그 판단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지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비정상적인 흐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오늘 만약에 윗꼬리를 쭉 달면서 뭐 2982로 올려주면 또 희망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아주 지금 불리한 여건에 있지만 그 속에서 진짜 아주 쪼만한 지금 희망 정도라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끄집어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이렇게 마감을 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 이 지금 개인이 각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각자 분들의 어떤 그 포트 종목들 바라보고 있는 어떤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로 보시는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건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비중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현금화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제가 현금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어, 1년에 보면 한두 번 정도씩 그런 말씀, 한 두세 번 정도씩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자기 원칙대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는 원칙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지금 이 자리 지지할 거라고 보지만 최근에 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과거보다는 어떤 제가 이 자리 지지할 겁니다. 이때는 제가 지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보다는 어떤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흐름으로 자꾸 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각자, 나는 요 정도에서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보면 조금, 감당하고 싶지 않아.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에서 이 뭐 미래를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야. 근데 이 자리를 오늘 이탈하고 마감했어. 물론 월요일 날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오늘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확신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위로 조금 더 끄집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루 정도는 더 볼 수 있는 상황, 그 희망이 조금 보인다라는 상황, 2,985 이상 올려주고 마감을 한다면 조금 더 희망이 더 보이는 상황,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게 확실히 이탈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월요일 날 오늘 만약에 요거보다 약간 더 올라와가지고 애매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이탈되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일단 비중을 좀 줄였어요. 손절을 좀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조금 다시 이 지수를 정상적으로 끄집어 올리면서 정상화 쪽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털린 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털리는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내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손절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해야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 진짜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갖고 다음날 끄집어 올리던데 하고 계속해서 질질질 끄는 상황 때문에 나중에 폭락 나와가지고 더 큰 손실을 입는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칙대로 움직여주면 된다라는 거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은 요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 2,900 정도까지는 열리게 된다. 그렇다면 요 구간에서 내가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금 더 갖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더 리스크를 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조금 정리하는 부분의 생각도 필요할 수 있다. 이제 그거에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요. 오전 초반에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힘을 좀 냈었는데 지수가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들 지금 윗골이 달고 지금 밑으로 조금 쭉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확진자 급증에 따른 관련주들 음압병실이라든지 이런 쪽의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조금 좋고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한두 종목들만 이렇게 힘을 내지 전반적으로 따라 올라오지 못해서 지금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PCB 섹터들 조금 그나마 좀 괜찮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더 힘을 좀 내줄 거라고 봤었고, 오전 초반에 반도체 섹터들이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지켰는데 선물에서 계속 이 힘을 못 내면서 지수를 끄집어 내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반등이 살짝 나오고는 있는데요. 반등 강도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정도는 아닙니다. 반등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예. 이거 뭐 아직까지 반등한다, 바닥 찍었다 이렇게 일단 얘기하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정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기아, 현대차, 카카오페이, 카카오,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조금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포스코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매수가 제법 괜찮고요. 그 외 LX세미콘, 바이오니아, 스튜디오 드래곤, 청담 러닝,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 아프리카TV, CJ TNL, 액션스퀘어, HLB는 뭐 양이 얼마 안 되네요. 요 정도 일단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요즘 참 시장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니까 개인적으로 좀 화도 조금 납니다. 제가 화가 이렇게 날 정도 같으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조금 더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마감을 해주기를 일단 기대를 좀 해보죠. 일단 뭐 오늘 오전은 요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